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화법 47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국제관계와 국제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143쪽, 교과서 170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뭔지 중요하죠? 이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변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법의 어떤 법의 근원이 되는 뭐 조약이라든지 국제관습법,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주면 되겠고, 국제법이 지닌 어떤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국제관계는 국제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자,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국제사회는 그 국가나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과 같은 이런 행위 주체들이 서로 교류한다는 게 의미가 있죠. 교류하고 의존하며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사회가 국제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함께 여러 국가나 어떤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국제사회를 형성해 나가면서 공동의 어떤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뭐를 기본 단위로 할까요? 그렇죠. 바로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고 각국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뭘 가질까요? 그렇죠. 주권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강제력을 지닌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법, 도덕적 규범 등이 존중되면서도 국력의 차이로 인해 힘의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는 점, 이런 점을 특징으로 둘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거. 자,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문제에 나오면은 이렇게 현실주의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적 관점의 사상적 배경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홉스라는 사람의 인간관을 볼 수 있죠. 바로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보는 그런 인간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바로 계몽주의적 관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바라본다는 점. 그래서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에는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서 어떤 동맹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동맹에 의한 어떤 세력 균형, 자 이렇게 세력 균형을 통해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추구한다는 점, 이 점이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익을 같이 하는 그런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서 어떤 세력 균형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바로 현실주의 관점이고, 그에 비해서 국제법, 국제기구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를 보장하는 거, 뭐 국제기구, 뭐 국제연합에 의한 어떤 집단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의 평화 실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한계를 보면은 현실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보면은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를 놓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복잡한 국제 관계를 정치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한계로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적 관점의
한계로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살펴보면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적 관점. 자, 그 밑에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7세기 영국에서 글을 쓴 홉스는 이런 불안, 힘, 생존 등을 강조했는데, 홉스의 견해는 국제 정치 사상의 지배적인 전통인 바로 현실주의의 철학적 근거가 되었고,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가 순수한 무정부 상태라는 가정에서 출발했고, 이 현실주의자들에 의하면 국제정치의 처음과 끝은 자국의 생존, 안보, 이익 등의 우선적 관점을 두는 개별 국가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개별 국가들과 함께 기능하는 지구적 사회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는 국제정치에서 순수한 무정부 상태라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의 이러한 상황을 간과하고 극단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두어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차이를 과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적 관점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시 우선한다는 전제를 두고 힘의 우위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동맹 등을 통한 위협 세력과 힘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유토피아적 그 몽상가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 이에 비해서 자유주의 관점은 어떤 국제 규범을 확립해서 국제 기구를 통해서 국제 평화 유지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죠. 자유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변화를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국제사회 변천 과정. 국제사회 변천 과정도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 143쪽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먼저 베스트팔렌 조약을 17세기에 체결하게 되죠. 자,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 왜 중요하냐? 바로 주권 국가가 이때부터 어떤 국가라는 어떤 형태를 갖춘 그런 주권 국가의 형태를 갖춘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점이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 주권 국가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확립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자, 두 번째, 제국주의 시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자기 나라의 영토와 권력을 넓히려는 정책.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식민지 건설하고 다른 나라에 땅 따먹겠죠? 바로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유럽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럽의 국민국가 체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점이 제국주의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차, 2차 세계대전과 평화유지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제국주의 국가 간 대립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이런 국제 분쟁의 평화 해결을 목표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는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일본 등 전체주의, 제국주의에 의한 전쟁은 1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는 국제연맹. 그 다음에 전체주의 국가에 의해서 발발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고, 그 이후에 설립된 것은 바로 국제연합이라는 점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냉전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대립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게 뭘까요? 바로 양극 체제 또는 냉전 체제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가지 냉전과 관련돼서는 세 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 바로 트루먼 독트린 해갖고, 독트린이라는 말은 어떤 선언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 트루먼 독트린이 갖는 의미는 바로 공산화 위협에 직면한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를 선언한 것이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바로 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선언이다 라고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냉전 체제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이후에 자, 군사적 그런 동맹을 각각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게 되죠.
자, 미국과 서유럽 국가 중심의 군사적 동맹, 바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줄여서 나토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어떤 군사동맹,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바로 냉전 체제와 관련이 있고, 그 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트루먼 독트린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세계의 부상과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의 다원화 이렇게 되는데, 제3세계가 부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쟁에 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다극체제로 전환되게 되고, 중국이 또 힘이 세지게 되죠. 그러면서 냉전체제가 완화하게 되고, 그런 냉전체제의 완화와 관련된 선언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는 거,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줄이겠다는, 자제하겠다는 그러한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 하면은 바로 냉전 체제가 완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다극 체제와 관련돼서는 중소 국경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독과 프랑스의 독자적 외교 노력이 전개됐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냉전 체제가 종식되게 된 것은 바로 몰타 선언과 관련이 있는 거죠. 몰타 선언. 자, 몰타 선언하면 냉전 체제의 종식이다. 독일이 통일되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자, 이런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사회 했는데, 국제적 실리가 추구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국제 분쟁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네요. 자, 이상 47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